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충민원 행정사 장태동TV입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조사관, 고질민원팀장, 고충민원 과장 등으로 37년간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업무를 담당하다가 부의사관으로 퇴직하고 현재 고충민원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나 국영기업 등을 상대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 즉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법령과 지침대로 민원을 처리해주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관계 규정에 분명히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안 해주거나 세부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금만 더 확인해보거나 서류를 조금만 더 보완시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도 굳이 안 해주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자신의 생업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재산상 문제가 걸려있다면 정말 속이 터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화가 나서 전화로 항의를 하면 보통 젊은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는데 민원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고 말을 자르거나 자기가 갑이라는 생각으로 을에게 일방적으로 자기가 처리한 일이 옳다고 강변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일 처리를 정당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해당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해보지만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처리했던 일 처리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는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공무원들이 어렵게 시험 경쟁률을 뜯고 합격한 것을 분풀이라도 하듯이 법령도 깊이 있게 살펴보지도 않고 전임자들의 일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자기 주관대로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일부 있어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답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행정권 우위 국가이기 때문에 승소율이 15에서 한 20% 정도로 대단히 낮고, 만약 행정심판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어렵게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려서 본인에게 별다른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가끔씩은 이것저것 망설이다 불가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유효기간조차 넘겨버려서 더 이상 구제받을 길이 없어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감독청, 즉 상급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감사원 등의 감사 제보, 이러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직접 행한 기관에서 부당하게 일 처리하였다고 고발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되는 셈이죠. 참고로 어떤 분들은 민원 서류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하지 않고 직접 해당 부서에 해당과 실무자에게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근거가 남지 않게 되고 담당 공무원이 유야무야 없애버리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민원 접수와 민원 처리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로 제출을 하든지 서면으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종합민원실에 접수시켜서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신고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 통학로, 스쿨존 안전문제, 영업소의 비상구 통로 확보 문제, 아파트 옹벽 균열 등 건축물 안전문제, 여객선과 해양사고 등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 즉 우리 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129번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신문고를 통하여 오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 오염 행위, 자동차 매연 등 대기 오염 행위, 쓰레기를 아무데나 방치하는 행위, 불법 소각하는 행위, 유독물을 유출하거나 불법 방치하는 행위, 또 산림 훼손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 저해 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환경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사하여
환경신고 내용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최저 2만 원에서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복잡하게 기억할 것 없이 국민신문고로 창고를 일원화하여 모든 것을 올리면 해당 기관으로 배당되어 똑같이 민원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저거 고민할 거 없이 국민신문고만 확실히 알고 거기에다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신문고의 민원 내용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어난 순서대로 진행되어 온 내용대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즉 사실관계를 처음 일어난 순서부터 최근 순서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야 공무원들이 가장 빠르게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기 쓰듯이 장황하게 쓰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보지도 않고 쓱 훑어보고 결론이 뭐야 하면서 그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민원이 10건씩 각자에게 배당이 되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쫓기는 공무원들이 내일처럼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해주기보다는 사건을 빨리 털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을 작성하되 A4 용지 2장, 많게는 3장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맞는데 이렇게 잘못 처리했다는 내용을 정리를 해주되 가급적 관계 규정을 꼭 인용을 해서 거기에 적어주고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 처리됐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을 제출할 때는 보내는 자, 민원을 쓰는 입장, 자기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심사하는 심사자의 입장에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보다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주장을 추가해야 구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까지 자기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을 장황하게 정리만 한다면 상급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은 원처분 기관의 답변을 번복해주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해당 기관의 민원 처리에 대해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 나중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시까지 더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는 항상 감정에 치우쳐져 있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익위원회에서 37년 동안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를 하면서 해당 기관의 불가처분한 이유를 분석하고 양 당사자의 쟁점을 면밀하게 항상 분석해서 행정적인 면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또 법률적인 면에서 어떤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는지, 그래서 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쟁점이 정말 무엇인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부당한 사항을 당한 경우에는 항상 합의중재를 시도하였고 시정공고 또 의견표명 등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박근혜 정부 초기에 밀양 송전탑으로 온 나라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갈등과 혼란의 도가니를 겪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권익위 고질민원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와 유사한 갈등을 빚었던 군산 새만금 송전탑 민원을 6개월 만에 극적으로 해결하여 근정훈장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공공기관의 갈등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